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나스닥이 한 2% 정도, 나스닥이 한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자, 나스닥이 음봉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한 6% 넘게 하락을 하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7% 넘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 아마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이 뉴스가 좀 많이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미국 반도체 인버스 SOXS죠. 보통 여기다 이제 L자 붙이면은 쏙3라고 하죠. 예. 자, SOXL. 이것은 이제 롱이고요. 예, 숏. 자, 반도체 쪽 종목들이 그 하락을 하면 반대로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종목인데 ETF인데 지금 이 차트 모습을 보면은요, 어, 지금 상승을 할 것 같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자 1차 상승했고 눌림목을 주고 이렇게 좀 위쪽으로 지금 여기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로 봤을 때 우려되는 것이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쪽에 이제 하락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특히 이 바닥을 형성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세게 갈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물론 이제 3배짜리 ETF는 이 차트가 많이 이제 왜곡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우려가 된다. 음. 그리고 이제 이 나스닥의 주봉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것이냐.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가 또 가로막고 있어서요.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동안 보면은 이 위에 저항들이 보면은 기껏해야 뭐 이렇게 꼭지점 하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상당히 여러 개의 꼭지점이 매물대가 두텁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해도 저항이 상당할 것 같고요. 어,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요 여기 이쪽을 향해서 16,000 쪽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이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좀 우려가 많이 되는 바죠. 그 마치 이제 22년도 이제 요때 모습이 지금 많이 떠오릅니다. 여기도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무너지고 반등하려다가 다시 내렸다가 또 반등했다 막 이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죠. 그래서 요번에도 아마 좀 비슷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 좀 걱정이 되고요. 자, 테슬라는 그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이 원래 이제 지금 이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일단은 오른 거 상승한 거 이제 상승을 많이 시켜놔서 하락을 이렇게 해도 워낙에 상승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저점이 깨지거나 하는 것이 이제 약간 아직은 여유가 있죠. 요 공간이. 예. 자, 요거 또 추세 읽기에서 또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고요. 역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국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또 뭐 뭐를 또 할지 이게 예측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어젯밤에는 이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했는데 또 뭐 오늘 저녁 또 뭐 내일 저녁에는 다음 주에는 또 뭐 또 어떤 것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할지
이 예측이 예, 예측이 어렵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 큰 손들의 과감한 투자가 자꾸 뒤로 밀릴 수가 있겠다. 그런 좀 그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라,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그러니까 대부분 역사에서 보면은 다른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성장할 때 다들 이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예, 차관을 들여온다거나 결국엔 뭐냐면 해외 투자를 받는 거죠. 이 해외 투자를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공장을 짓고 수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이제 GDP가 늘고 국민 소득이 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이제 성장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어, 얼마 전부터 이제 중국도 인건비가 비싸지고 여러모로 이제 성장을 많이 한 후에 성장이 둔화가 됐죠. 그게 이제 한참 중국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싸진 인건비를 이제 피해서 다른 뭐 캄보디아라던가 라오스라던가 베트남이라던가 이런 나라들로 이제 이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또 이전을 가죠. 그러니까 중국도 예전처럼 정말 싼 인건비 나라가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 인건비가 비싼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외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짓고 그걸로 일자리를 만들고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해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구상인 것 같은데 이것은 미국이라는 케이스는 좀 약간 맞지 않다. 사실 이제 그동안 미국이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실정에 맞게 어 이제 미국은 이제 전 세계 인재들이 모이고 좋은 대학들이 많고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 같은 것이 이제 생겨나고 예. 또 미국은 이제 금융의 나라니까 또 거기서 이제 이 펀딩 투자가 잘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예. 이 테크주들 유튜브, 뭐 구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미국의 실정에 맞는 산업이 태동을 해서 그걸로 이렇게 막 발전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 미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예, 이 제조업 공장을 짓고 해서 이 제조업 국가를 예, 가겠다. 예, 이거가 좀 맞는 건가?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도를 하면서 그걸로 인한 이제 부작용 결국에 이제 미국 시민들이 이제 외국에서 관세가 매겨진 물건들이 들어오게 되고 차도 들어오게 되고 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이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 안 그래도 요즘 좀 어려운데 약간 이제 경기 둔화조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소비의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뭐 공장 짓고 투자 유치를 해도 이것이 공장을 완공하고 또 일자리를 늘리고 하는 데에는 이제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되겠죠. 예. 이게 투자 유치한다고 해서 바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 직장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직장인들이 소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데까지는 이제 시간차가 많이 소비가 되겠죠. 네, 그 효과가 이제 뭐 이제 한 3, 4년 뒤 뭐 다음 정권이나 아니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이나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상당한 공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비싼 물건들이 미국에 들어가고,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가 이제 감소하고 뭐 이런 정도 그 불편함, 어려움은 감수를 하고 넘어가겠다. 예, 계속 밀어붙이겠다. 좀 지금은 아직은 좀 그런 것이 강하고 또 그런 스탠스가 좀 조금 더 앞으로 이제 4월, 5월로 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게 만약에 이제 이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면서 장기화되고 더 강력화되고 그러면은 결국에 역사에서 보면은 무역 마찰은 결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많았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중국에서 그 저기 홍차 전쟁이 있었잖아요. 차. 예. 영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예. 그다음에 아편 전쟁 뭐 그런 거 있었죠. 지금도 뭐 현대판 아편 전쟁하고 비슷하죠. 펜타닐. 예, 펜타닐 뭐 이 거론하면서 멕시코하고 중국한테 미국에 펜타닐 보내지 마라.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 지금 매크로적인 이런 상황들이 이 증시에 지금 많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럴 때 주가가 좀 간다고 해서 막 따라 붙거나 떨어진다고 해서 막 팔거나 예, 하기가 지금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맨 밑바닥에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조금 뭔가가 좀 정리가 되고 좀 이렇게 가닥이 잡힌 후에 뭐 나중에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산다고 하거나 그래서 여기서 뭔가 지금 이제 왔다 갔다가 좀 정리가 되고 이제 바닥이 지금 여기가 바닥일지 아니면 다시 밀려서 뭐 이쪽으로 이제 바닥이 뚫릴지 이런 것이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은 이 리바운딩이 한번 일어났고요.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로 갈지는 나중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항상 그래요. 이 내렸을 때에 요 부분에서의 투자는 아직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냥 제가 하는 이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 여기가 과연 정말 그 찐 바닥, 예, 진짜 바닥일까? 이 바닥 테스트가 끝났을까? 그러니까 여기 좀 원 바닥, 투 바닥 찍었잖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바닥 테스트는 다 끝났고 이제는 뭐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가는 건가? 그러니까 이것이 찐 바닥이라고 하면은 상승할 때 사건, 좀 이렇게 하락할 때 사건 뭐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 이제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도 사건, 뭐 여기도 사건 어차피 이제 좀 떨어져도 또 가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라는 것이 확인만 되고 아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다 하면은 뭐 대충 뭐 아무 데서 사도 됩니다. 예. 어차피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가지고요. 이렇게 한 달 넘게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당해도 결국엔 갈 거니까. 여기서 사서 뭐 여기서 사서 좀 고생 차이가 있지만 결국엔 갈 거니까 여기서 샀다가 물려도 결국엔 가니까 예,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4월, 5월 이렇게 쭉 가면서 난관이 이제 없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직도 이제 인도령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네? 인도량이? 그리고 실적이 생각보다는 괜찮네 하면은 또 이것이 오히려 또 그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을 거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줄었다 하면은 악재로 작용이 돼야 되는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안 줄었네? 하면은 오히려 이게 반대로 예, 이제 또
좋게 또 작용할 수도 있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가 하나 이제 나왔는데, 자,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자동차 관대 조치가 테슬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어, 테슬라도 이번 조치에서 무사하지 않다. 어, 관세가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 음. 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자, 감사합니다.